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연일 연고점 경신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을 고르면서 조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2030선을 장중에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전에 다시금 재차 하회하는 두 번째 하회 시점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정확히 2030포인트에 걸쳐져 있습니다. 코스닥도 2510선은커녕 500선 안착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연고점 경신 행진 이어갔지만 이것이 장 초반만 우리 증시에게 단비를 내렸을 뿐 결국 후장 들어서는 기관의 매물이 커지면서 약부업 심지어 지금 조정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래일수가 5거래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죠?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사고 싶다 문자도 괜찮습니다. 보내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더 도움이 되니까 2시 반부터 시작되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장 상황 한번 알아보러 가죠.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도 조정이지만은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네요. 그러면은 2,000선을 넘어서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갔지만 지난 12월 17일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표들이 둔하세를 보이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라든지 상승 추세가 좀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40포인트 저항으로 이틀 연속 넘어서지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를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2040선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5일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5일선 코스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정 없이 2000포인트에서부터 20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조정의 원인은 뭔지요? 네, 일단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난 12월 9일 장세 양봉으로 전고점, 연중 고점을 넘어선 이후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3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보자면은 좀 단기적인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좀 추세적으로 움직였으면 모르겠지만 거래대금이 더 역으로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적 지표들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과거 2000년 흐름 이후 봤을 때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이후에는 단기 조정 가능성, 그리고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강력한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은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순환매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펀더멘털은 좋아서 코스피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도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네. 오늘만 조정을 좀 보이고 내일은 또 모레는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탄력은 이전만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상승 탄력을 보였을 때는 과열권이라든지 그런 부담보다는 고점에 대해서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 등락 과정을 거친 이후 강하게 올라와 있지만 지금 단기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폭이라든지 상승 강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실 때도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상승 순환매에 좀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요. 조정을 받는 날도 그리고 전일 또 1포인트 오르면서 연고점을 힘겹게 경신한 날도 대동소이한 시장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업종별 순환매, 특정 업종만 가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몇 소수 업종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상승 흐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은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3일 연속 대량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상승 탄력이라든지 매물 출회를 주면서 좀 부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업종, 전기가스업종, 서비스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업종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운수창고, 건설, 증권업종, 전기전자업종은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면서 좀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격 부담이 큰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반해 그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면서 업종별 차별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가격 메리트를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대 최고치까지 2%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네요. 예, 그렇죠. 조정세 오래간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쪽의 경제 지표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세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긴축 소식도 이런 비슷한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채권 금리가 수익률 3%를 넘어섰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중국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 움직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실질 금리 인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연기되고 있는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고 또 중국의 긴축 기조가 다시 확인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부담이죠. 하지만 이제 상해 증시가 11월에 너무나 많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편이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주가 조정의 이유였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부담 가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시장이 이거하고 연관돼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환매가 대형주끼리도 이루어졌었고 또 중소형주 내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좀 일단락되면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돌고 순식간에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IT와 금융 또 조선업종 간의 순환 흐름이 오늘은 좀 약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513 부근까지 반락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신고가 지수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어디가 고점인지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조정세가 깊어질 것으로 볼 요인도 마찬가지로 찾기 힘든 모습이고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율 반락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왜 조정이 어떻게 하다가 마이너스로까지 하락 전환을 하면서 낙폭이 더 깊어지나 봤더니 역시 수급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4,600억 이상의 기관 매도, 오늘은 외국인이 덜 사주니까 곧바로 기관의 매도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예, 2,880억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네. 쪽에서요. 어제도 그제도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컸었죠. 이틀 연속 4천억 원대 매도가 나왔었는데 누가 매도했는지 보면은 투신하고 보험권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늘도 매도하는 게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투신권에서 한 2,9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도보다도 투신권 매도가 더 크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사주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주요 매수세였던 연기금이 이틀 동안 좀 순매도세를 보여서 약간은 좀 불안했었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어제 180억 순매도를 했었고요. 오늘 이 두 주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펴보면 연기금 다시 매수세 전환했고요.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 1,3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어제 그제 좀 그쳤다. 어제 그제 단기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 올해 이 연기금 매수세는 계속 지속돼 왔었죠. 1년 내내 지속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주식 비중 맞춘다는 차원에서 일시적 매도 반전으로 좀 했다가 다시 또 매수를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그제 팔았던 연기금이 다시 컴백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올해 전체를 봤을 때 기관에서도 결국 믿을 수 있는 주체는 연기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2월 한 달을 보더라도 연기금은 딱 4월 빼고 다 샀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연기금 매수세가 우리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로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지자체도 시장 방어 차원의 매수 세력으로 좀 새롭게 등장한 그런 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보면 그다지 큰 수량의 매수세로 보기는 힘들고요. 올해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올해 수급을 좀 점검해 보니까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심했다는 점이 또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따져보면은요. 1분기에 6조 원 정도 사고 2분기에 잠시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한 3,500억 정도 매도 전환을 하고요. 3분기에 6조 7천억이나 사고 4분기는 어제까지 8조 원이나 매수를 해서 올해 다 합치면 한 2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조 좀 넘게 사고요. 2분기에 2조 좀 넘게 사고 3분기에 3조 원 좀 넘게 사고요. 4분기는 약간 줄었습니다.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서 올해 9조 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그 하반기였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개인이 한 5조 원 순매도를 하고 투신권이 무려 18조 원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투신권 순매도를 이 분기별로 따져보면은요. 1분기에 한 2조 원대고 2분기에 4조 원, 또 3분기에 5조 6천억이고 4분기 들어선 더 많습니다. 지금 5조 8천억 어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금액이 지수 상승할수록 더 증가가 되고 있죠. 환매 끝이 어디인지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 집계 잠깐 보면은 주식형 펀드에 한 500억 정도 자금이 유입됐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추세적으로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내년에도 코스피가 2040, 많게는 2800, 이렇게까지, 2400, 2800까지 간다는데, 이런 수급이 계속되겠습니까? 펀드 판매는 계속 지속이 되고요. 내년도 그 자금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은요, 네. 연기금 쪽에서는 주식 비중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한 15% 선에서 이제 내년에 한 18%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가 한 32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만 늘려도 3조 원 정도 되죠. 5% 증가한다고 맥시멈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면 15조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의 거의 2배까지도 가능한 큰 수량이죠. 그 외에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지자체로 잡히는 이 우정사업본부가 자산이 한 80조 원 규모인데요. 이쪽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한 3조 원가량 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연기금이나 지자체 이쪽에서 봤을 때 매수 가능한 자금 집행 규모가 올해보다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매도 쪽이 과연 지속될까 또 환매가 지속될까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계속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뉴스에서 보면은 개인의 은행권의 예금 만기가 50조, 부동자금 5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금의 성격상 이게 주식시장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의문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 쪽은 아마도 이 매수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좀 어느 모멘텀이 좀 아주 강한 요인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외 쪽 요인 또 봐야 되겠죠.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인데요. 외국인 매수세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주변 환경 요인을 좀 살펴보면서 짐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의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이다. 이 한 가지 하고요. 원달러 환율의 요인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 한 1080원 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현재 환율이 한 1150원이니까 현재보다 한 6% 정도 더 추가 절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절상률이 얼마만큼 된다. 이거보다도 환율의 방향이 절상 쪽에 있다면은 해외 유동성 유입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올해 환율 변화하고 해외 유동성 유입의 상관관계를 따져봐도요.
올 초에 1150원대에서 시작한 환율을 감안하면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마감이 되는 연말 마감되는 시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변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외국인 순매도로 집계가 되는 이유가 2분기에 환율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 원화 절상 추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이거든요. 내년의 환율 상승 요인이 1분기에 유로존 국채 만기가 좀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 또 유로존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2분기 같은 그런 환율 상승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상되는 그 환율 절상 추이를 감안한다면 해외 유동성 쪽의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 유로존 부실이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이 점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재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개인들이 내년에 수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관과 또한 외국인은 사줄 것 같다 이런 얘기셨는데 그러면 내년 증시 내부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 대형 우량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효과 때문에 중소형주 그래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흐름을 보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형주가 수급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펀드 환매를 하면서 투신권이 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 속에서 대형주를 사면서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화가 심해질수록 내년 1분기에 중소형주 계절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효과가 대강 한 1분기 정도만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길게 볼 수가 없는 게 길게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내년 1분기 시장의 흐름하고도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세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만약에 도래했을 때요. 그때 이미 많이 하락했거나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덜 내려서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모습으로 중소형주가 이어진다면 실전 수익률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장이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 틈새 장세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를 배제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수급이 개선될 쪽은 확실하게 윤곽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단지 상승이 컸었다는 이유로 피하고서 상승이 적은 쪽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 버릴 시기는 아니지만 내년은 분명히 대형주의 수급이 몰린다는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요. 내 종목에 대한 의견 그리고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급 한번 분석해볼까요? 동양증권의 최일정 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기관은 파는데 좀 전에 김영진 부장께서 지적해 두셨듯이 투신권의 매물이 기관 전체 순매도보다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966억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투신만 순매도하는 것이 3,019억이 됩니다. 기타 법인과 그리고 종금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100억씩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신만 오들어서 더욱더 그 매도세를 좀 가열차게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투신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는 이제 소폭 매도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1시 반 이후로 해서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현재 종합지수상의 이제 그 하락 눌림목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 탄력에 대한 둔화 이러한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투신권에 이러한 매도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이라든가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대형주 흐름을 봤을 때 현재의 지수 때는 어느 정도 플러스권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세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편중화된 하나의 업종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형주들 중심의 이 상승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선중공업주들이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종 그리고 전기가스업종의 상승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외국인들이 오늘 사고 있는 업종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금융업종과 전기가스 유통업종 중심으로 좀 순매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업 쪽으로 이제 30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 유통 쪽으로 210억 그리고 화학 쪽으로 200억 가량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매도입니다. 일단 운수 장비 쪽 뭐 이러한 쪽이 610억의 순매수가 이제 잡혀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 업종들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파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업종에서 830억의 순매도,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970억, 그리고 금융업 쪽에서는 이제 490억, 서비스 업종에서 640억의 순매도를 집중하면서 12월 달 초중순까지 이 기관들이 상당히 수익률을 좀 많이 챙겼던 그러한 업종의 그 종목들을 갖다 대거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한국전력과 외환은행, 신한지주, 포스코, LG전자, SK에너지 등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SK에너지, STX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수급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기관이 오늘 매도하고 있는 화학업종 중에서 SK에너지, 정유주가 오늘 동반 순매수 종목으로 꼽히고 있네요. 근데 유가가 배럴당 지금 $90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의 상승 흐름은 이제 화학주들이라는 정유주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 글로벌 경기의 상승 이러한 부분이 좀 초점을 좀 맞추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유가의 상승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그런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편식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이 최근에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하는 종목들, 특히 한두 종목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에 오늘 거센 차익 실현이 있는 날인데요. 지수가 지금 상승 탄력이 확실히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내는 종목들 슬금슬금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안착을 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2,000포인트 돌파했고 안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서 보게 되면은 2,000포인트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 순매수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그럼 수익률이 많이 났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상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우량 대형주들이 가파르게, 심지어는 5%에서 10%까지 장중 흐름이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시장이 좀 왜곡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안착시킨 주체는 이 기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내에서는 이제 편식화, 편중이 너무 가속화되고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 지수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빠질 가능성, 특별하게 좀 심하게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현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수익이 났던 종목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 실현 개념에서 향후 저점 매수를 통한 기회를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일종 팀장님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았고요. 이제는 팀장님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네, 지금 지금 옆에 수익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옆에 보니까 의견을 내주셨는데 추가 매수라고 해서 코리안리 STX 엔진 대구은행을 얘기를 하셨네요. 대구은행 전고점 찍고 지금 3일째 조정인데 조금 더 담아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담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관들의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장대 양봉에 이은 3일 동안의 눌림목 조정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어제 그리고 그제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를 얘기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선해양, STX 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8일 연속 순매수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이 기관 쪽 오늘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당사의 핵심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최근 중공업 조선주 중심으로 시장의 강세를 갖다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수주권들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적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각 증권사의 리포트가 어느 정도 모멘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자회사의 성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싱가포르에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STX OSB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증시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2012년까지 이 STX OSB가 이제 연간 2,50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그 이 지분 그리고 STX 유럽 지분을 통한 손자 회사벌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모멘텀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가가 25,350원이고 음봉 2개 이후에 나오는 5일선 위에서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25,000원 구간에서 현재가까지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5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최일종 팀장님은 STX 조선해양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차 2030선을 하회했던 코스피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접어들 텐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혹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동양중금증권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혜진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데요. 앞서서 일단 지수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최희승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상황은 사실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져 오던 코스피 시장이 다소 좀 숨고르기 장으로 좀 이렇게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수가 소폭 조정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들 한 618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 약 3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매수를 적게 하다 뿐이지 매수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기관 쪽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투신 쪽에서 지금 매도가 3천억 이상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제 펀드 쪽에서 환매 자금이 이제 어디로도 유입이 되느냐. 증시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문형 랩 상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뭐 이번에 뭐 새롭게 이제 투자 자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기관에서 지금 환매하는 물량은 역시나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외국인들 매수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숨고르기 장세에서 단기간에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크게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이제 최일종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외국인 2천 돌파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특히 이제 전기전자 종목들이 최근에 좀 소강 상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눌림목 발생 시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재차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IT 대형주 중에서 LG전자가 2% 이상 빠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천 돌파할 때 외국인들이 샀었던 IT를 좀 보자. 상승 추세는 안 깨졌다 얘기가 나왔는데 홍희진 전문가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최희승 대리님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인데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투신의 물량을 좀 받아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좀 상승 타격이 강했던 업종 중에 화학 업종이나 뭐 그동안에 뭐 은행 업종 중에서 투신권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업종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신권의 매도가 크게 잡히는 종목들을 저는 매수라는, 그러니까 투신권의 매도 물량을 저는 잡아내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유망 업종 중에서 이제 화학 업종이나 지금 최근에 보면 철강 업종 중에서 수급이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최근에 유가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본다면 내년에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 가셔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보험주, 뭐 손보사나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이제 좀 선취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철강, 보험 얘기하셨고 IT 대형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먼저 어제 제가 약속드렸듯이 어제 문자 보내셨는데 소화하지 못한 것들 오늘 먼저 그것부터 처리를 좀 해보죠. 3999님의 종목인데요. 넥센타이어 9,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자, 한국타이어하고 비교도 좀 많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8,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는지요? 네, 일단 뭐 한국타이어랑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뭐 시총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을 좀 따져봤을 때 넥센타이어가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출회가 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9,100원이고 비중을 지금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도 제가 한번 넥센타이어를 8,900원, 뭐 요즘 8,000원 정도 이때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자, 그 이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다가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방 경직을 보자면은 대략 한 지금 7,700원에서 800원 사이, 그 정도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8,300원, 지금 122평까지 지금 붙는다 그러면 대략 한 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견뎌온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122평선 지금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122평선이면 대략 한 8,0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후에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50% 이상 좀 비중이 크다 그러면 좀 줄여가는 전략이 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뭐 크게 오르진 못해도 계속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자, 올해 뭐 자동차주들 많이 올랐고, 하지만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같이 따라서 동반해서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내년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8,000원 지지선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수급이 꼬여서 빠졌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6292님의 종목 효성을 좀 봐드릴게요.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40%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지금 뭐 거의 한 달 동안 쉬어서 오늘 주가 보니까 2% 급락에 106,500원 손해보고 계시네요. 네. 예,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투신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투신권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초부터 한 110만 주 정도의 그 투신권 순매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
보신다면은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 쪽에서 큰 이탈이 없는 상황에서 투신권에 의해서만 지금 큰 폭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앞으로 실적 모멘텀 부분이죠. 이제 변압기 부분과 이제 화학 섬유나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실질적인 측면에는 문제는 없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그 투신권에서 그 큰 폭의 매도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점이 뭐 10만 원권, 그러니까 10만 원권 초반에 지지 라인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121선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는 시점이고 저점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높아지면서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신권의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동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큰 시각을 보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난 정고점이 13만 7,5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홀딩 13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으로는요 1597님의 종목 한전기술을 보겠습니다. 1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신데 지금 원전 수주안되고 나서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쉬는데요. 9만 1,600원. 그럼 손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어떤 모멘텀의 상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악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주가가 다시 상승 반전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현재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주가 반등은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기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빨간색 실선으로 좀 그어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지지 라인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자, 지금 9만 1,000원, 약 9만 원에서 9만 1,000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만약에 9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좀 비중이 큰 게 아니라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당분간 옆으로 횡보 내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만 원권을 일단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1선, 121선, 61선 차례로 좀 돌파를 해줘야 지금 매수하신 10만 7천 원 이상을 돌파를 해주게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가 따르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10만 원권까지 올라왔을 때는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전기술 종목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204님의 종목이네요. 일진전기 좀 봐주십시오 하셨는데 1,600원에 20% 정도 비중.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주이기도 한데 좋은 주식이라고는 하는데 오르지 않아서요. 언제쯤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가고 있지만 동사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수급의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없더라도 그 기업의 실적을 믿고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서업계에서 이제 국내 점유율 한 3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극히 이제 감소가 되어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급 주체들이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순환매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오르고 있는데 대형주의 그 1차적인 상승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우량주 뭐 중형주 쪽 이제 눈이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다음 타겟은 이제 일진전기 같은 실적 우량주에서 이제 중형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시점에서 매수 가격 또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일단은 저점이 한 이제 10,000원권 초반으로 지금 그 지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한 지금 초장기 이평선인 481선 가격이 9,900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일단은 저는 10,000원이 이탈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0,000원 밑에서는 오히려 일진전기 더 사자는 조금 공격적인 방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3004라고 끝번호 쓰시는 분의 종목인 대우건설 보죠. 11,100원에 사셨고 30% 현재가가 보니까 11,800원이니까 거의 뭐 현재가하고 비슷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 듯한데 지금 13,000원대에서 급락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매수가 11,000원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12,500원 일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13,000원까지 약간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네. 이후에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지만은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뭐 그때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차익 실현 못 하셨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크게 손실은 뭐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선까지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61선이라고 하면 대략 한 11,2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200원 정도. 11,200원 정도 있다는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11,5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됐느냐라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 않는 그런 낙폭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잠시 쉬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운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비중도 30%시기 때문에 일단 61선 11,500원 지지되면은 비중을 한 10% 20% 정도 더 담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추천드릴 때 이제 사유로는 이제 산업은행의 이제 자회사로서의 그 앞으로 이제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용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로 이제 기관 산업 쪽에 많이 이제 정부 쪽과 함께 좀 많은 기관 산업 쪽에 이제 토목공사 위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와는 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새로운 어떤 기관 수주 내지는 해외 플랜트 수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 많이 눌렸었던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은행주와 더불어 내년도에 가장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1선인 11,500원 지지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낙폭이라고 봤을 때는 61선 지지할 때는 추가로 조금씩 매수를 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도해야 됩니까? 안고 가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을 얻으셨죠. 자, 다음으로는요. 5204님, 아까 일진전기 봐주세요라고 하셨던 분의 같은 분의 문자이네요. STX 조선해양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35,0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최일종 팀장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을 새롭게 신규 매수하시면서 목표가가 32,000원이라고 했는데 35,000원 더 비싸게 아주 과거에 사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너무 오래 좀 기다리셨는데 좀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 흐름이 좋다는 것은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에 따른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속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TS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의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의 측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큰 폭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상승을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정고점 부분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고점 부분이 이제 3만 원 부분인데 일단 지금 그동안의 상승 탄력이 좀 강한 시점에서 주가는 한번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주가는 한번 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는 이격 줄이기 과정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격을 지금 지난번에 이제 61선까지 줄인 시점에서 저는 쌍바닥을 한번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한 2만 원 초반에서 찍고 나서 재차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배열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너무 큰 우려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시장에 대해서 큰 우려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3만 원권에 대한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22,000원 전 저점 라인인 22,000원 이탈시는 일단 파신 다음에 다시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을 하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회사 STX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곧바로 이어서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동시에 문의를 하셨는데 한 분은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또 배당금은 얼마나 주는지 그거를 물어보셨고요. 또 한 분은 32,000원에 사셨고 30% 정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일단 뭐 배당은 지난해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고 따라서 28일까지 좀 매수를 하셔야 이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텐데요. 자, 이번 올해는 이제 배당률이 얼마나 줄지 아직 뭐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액면가가 2,500원이고 현재 뭐 배당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작년에 배당을 주지 않았지만은 올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올해는 뭐 배당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뉴스와 공시를 잘 살펴본 이후에 배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STX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상황을 보니까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STX는 뭐 STX 조선해양과 STX 엔진 뭐 이런 이제 지주사들을 거느린 STX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현재 뭐 올해 이제 조선업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지주회사인 STX도 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봉상으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지금 32,000원, 32,000원 부근에서 33,000원까지가 일단 주봉상 고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시적으로 뭐 11월 달까지 고점 돌파를 하는가 싶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낙폭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선까지 좀 눌린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번 홍희진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STX 조선해양도 제가 주봉을 한번 그어봤더니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에 일단은 배당 시즌이 좀 지나봐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32,000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61선 돌파가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61선이라면은 대략 한 2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돌파할 시에는 전고점 부근이 35,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설정해 두신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를 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X 조선해양에 이어서 지주회사 STX까지 봐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오전 때 11시 프로그램 보시고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더니 결국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잘했는지 한번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6910님의 종목 우리금융인데요. 15,6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25%. 아까 최신 대리님께서 좋아한다던 3음봉 자리에서 사신 건데 잘 산 겁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영화가 중단됐다는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얼마 전에 조금 악재로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일단 주가는 향방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에 따른 이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또는 이제 증권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급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을 찍었지만 저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난 오늘 4일 전이었죠. 대량 장대 양봉의 거래량에 비하면은 거래량 측면에서 한참 적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창을 지금 잠깐 보신다면은 외국계 쪽에서 맥쿼리 증권 쪽에서도 45만 주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은행 업종의 좀 개선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기술적 차트상 지난 전고점에 16,0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흘러내린 모습이거든요. 네.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 고점 돌파 이후, 그러니까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예측을 해보신다면 오늘의 매수 타이밍 아주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손절 같은 경우는 제가 14,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16,000원의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난 전고점에 18,000원까지 상승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보는 시간인데 최희승 대리님께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던 현대 홈쇼핑의 AS를 해주신다면서요. 10만 원에 샀는데 꽤 수익이 4, 5% 일주일 만에 났네요.
네, 뭐 일단은 그 당시에 뭐 추천드렸을 때도 사실 뭐 지금 당장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내년도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이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토픽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좀 바닥권에서 지금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61선 10만 5천원, 5,500원 부근에서 조금 약간 힘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선 돌파한 이후에는 크게 뭐 매물대 구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목표로 한 가격은 10% 정도인 약 11만 원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그 정도 가격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간신 종목이 뭐 없어서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일단은 간신 종목이 있더라도 오늘같이 이제 매도가 크게 나오는 장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간신 종목을 준비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간신 종목을 가지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홈쇼핑 얘기를 AS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11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 홍희진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종목이 뭔가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타이밍상 좀 매수 들어가면 가볼 만한 일단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는 좀 너무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도 조금 얕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좀 부각이 되지 못했던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실적 우량주 중에 하나인 이제 LM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태블릿 PC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탭에 대한 그 프리즘 시트에 독점적인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때는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나 기존의 이제 지금 뭐 세계적인 점유율로 따져봤을 때 프리즘 시트 부분에서 세계 점유율이 6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매출 증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약간 뚫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박스권에 지금 그 돌파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다행히도 지금 종가 무렵에 지지를 하면서 지금 그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본 타이밍이 좀 적절했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지난번 전저점이죠. 17,200원, 300원 부근이 만약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손절 대응이 맞겠지만은 동사에 대한 뭐 지금 현재 실적이나 점유율을 보신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갤럭시 탭에 프리즘 시트를 전량 공급하는 회사. 예,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뭐 코스닥 시장이 또 이제 강세가 되고 좀 부각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전고점이 19,000원 돌파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2만 원, 뭐 심리적인 가격대죠. 2만 원,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신규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돌파가 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의 AS 그리고 관심 종목은 현대홈쇼핑 LMS였습니다.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판에 오히려 제차 빠지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힘을 냅니다. 2036포인트인데요. 35포인트 정도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 코스닥도 종가 기준 500선은 좀 이탈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기관 매물 때문에 조정을 받은 코스피 오늘 종가가 궁금한데요. 저는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